안녕하세요. 1월 9일 오후 9시 44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무야호 쿠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고 뭐 시작하자마자 또 브릭스님은 후원도 해 주시고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일찌감치 와서 같이 대화도 나눠 주시고 그래서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쨌든 뭐 진짜 초기부터 활동한 인제 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쿠키님 스스로 먼저 이렇게 현생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한번 먼저 해 주실까요? 예. 네. 일단 저는요. 저희 호모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저는 이 브랜드가 처음 생기자마자 깔아서 하기 시작한 이프 유저이기도 하고요. 제 현생은 지금 루치님하고 저희 브리스님하고 똑같이 학생인 위치에 있어요. 제가 사실은 졸업을 해야 될 시즌이긴 한데 제가 이제 심화 과정으로 1 년을 더 다니게 돼서 앞으로 1 년은 더 학교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은 1년 동안 좀 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경제 공부도 쪼끔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좀 저로서 크리에이터로서도 발전을 하고 제 유아 교육과 또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성향적으로도 발전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약간 예비 취업 대기자 느낌의 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본인께서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시죠? 아 네. 그 제가 들어도 아주 이렇게 나랑 낭창한 그런 목소리가 아주 듣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어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니면은 이 브랜드에서 오랜 동안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발전이 더 된 좋은 목소리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재수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합의 예상됩니다. 어 예. 저는 목소리를 한 번도 연습해 보거나 '어떻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사실 네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랬군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 보내 주신 대만에서 온 앨리스 님 입장도 감사하고 후원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후원 설정 마이크를 좀 끌게요. 이게 좀 거슬리기도 하니까. 자 그동안 2020년 7월 진짜 이 브랜드 출범과 함께 민누찌 님도 사실 그전부터 활동해 왔다는 걸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무야호 쿠키 님도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가 런칭할 때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네. 제가 그때 한창 경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 시즌 그 연도가 한창 메타버스가 되게 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저 이제 막 주식인들이 타는 차는 메타버스다. 버스다. 메타버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재 개그를 음. 하면서 굉장히 그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제가 쪼금 있었는데 제가 이런 메타버스를 이 브랜드 말고도 옛날에 다른 게임 같은 메타버스를 차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 메타버스가 뭔지 한번 좀 더 내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메타버스 그냥 바로 쳤죠. 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제페토나 다른 것들은 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저는 유명한 곳보다는 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제가 처음 시작을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샀던 중에 이 브랜드라는 어플이 캐릭터가 굉장히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하고 그 캐릭터 때문에 처음에 깔아서 시작한 게 기억이 남아요. 그렇구나. 아 진짜 제페토 경험은 저도 잠시 들어왔다가 너무 어수선하달까? 내하고 분위기가 안 맞아 나왔는데 무야호 쿠키 님이 느끼셨던 제페토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는 아직도 제페토가 깔려는 있는데 네. 사실 제페토는 저는 좀 메타버스 구축을 잘 해 놨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게 장점이고 음. 사실 메타버스나 이런 데서 저희는 약간 2%가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저희는 좀 강연 위주의 그런 공간이 조금 많다면 음. 이제 제페토는 좀 놀 수 있는 뭐 그렇죠. 놀이 위주가 많죠. 노천탕이나 음.
막 그렇죠. 롯데시네마 막 이런 음. 느낌으로 굉장히 막 내가 직접 거기 들어가서 노는 거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모션이 되어 있는데 대신 단점이 되게 많아요. 호모님 말씀처럼 좀 마이크 사용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제배도 자체가 너무 글로벌한데 사실 저희는 이제 글로벌하고 대한민국 월드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제페토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노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언어적으로서도 소통이 어렵고 쪼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잠시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만에서 온 앨리스 님하고 희운세 님도 들어오셨고요. 훈섬 님 들어오셨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오늘 게스트로 무야호 쿠키 님 모시고 잠시 또 저 다른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무야호 쿠키 님 게더 타운이나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 보신 시기가 있으세요? 아 궤도타운. 안 그래도 궤도타운도 되게 유명한 메타버스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쯤에는 이 브랜드에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제가 새벽까지 이 브랜드를 했거든요. 와우. 그래서 그때는 이 브랜드 말고는 다른 거를 굳이 깔아서 '메타버스를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건 없었어요. 그랬군요. 지금 저한테 질문지에는 그동안 이렇게 활동했던 여러 가지 이 브랜드 안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다른 분은 모르실 테니까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르신다 생각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쭉 한번 알려 주세요. 예.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저도 음.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데 무야호 걸그룹 제 창시부터 그죠? 네. 그게 사실 그거는 제가 이 브랜드 인플루언서를 하기 전부터 했던 일이에요. 음. 아 그랬군요. 예. 그 6월 달 그리고 이 브랜드 데이 네네. 진행자는 이게 2021년 6월 달은 아닐 테고 작년 6월 달인가요? 2020 네 년 6월 달은 맞습니다. 아니죠? 예예. 2020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 프렌데이를 하잖아요. 저희 밀로치 네. 님도 그거 진행자를 하셨는데 음. 제가 2020 년도 6월 달에 그 이 21 브랜드 년이겠죠. 작년. 이 네. 우리가 작년. 20년 7월 아 달에 이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인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2021 년. 예예. 예 맞아요. 예. 광장랜드 일요일 진행자 9 월, 12월 이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광상랜드는 제가 가장 최근까지 진행을 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네. 광장랜드는 저희가 사실 라운지라고 이번에 저희 이 브랜드에 처음을 깔게 되면요. 회원 가입을 하기 전에 라운지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네네. 라운지를 사람들이 쪼끔 살펴보고 '아 이 브랜드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좀 본 다음에 바로 회원 가입을 해서 다시 이 브랜드로 재접속할 수 있는 그런 라운지가 있거든요. 약간 그렇죠. 초기 서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라운지에 들어가서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처음 이 브랜드를 아예 처음 까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브랜드는 어떤 곳이에요. 이 브랜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브랜드는 뭐 강연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자도 돼 볼 수 있고요. 행사도 할 수 있고요. 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진행을 맡았었어요. 쿠키님, 제가 사실은 알면서도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녹화돼 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니까 알아도 열심히 이야기 좀 잘 해 주세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브랜드 광장랜에 대해서 가장 주되게 소개한 게 이 브랜드는 정말 '꿈꾸는 걸 실현시킬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걸 중심으로 제가 이 브랜드 홍보를 광장랜드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브랜드 광장랜드를 하면서 실제로 저한테 제가 진행하는 걸 듣고 나중에 가입을 하시고
광장랜드에 또 놀러 오셔 가지고 저한테 "아 저 그때 처음 가입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쿠키 님이 이 브랜드에서 뭐 후원하는 법, 후원 받는 법, 이 브랜드 진행하는 법, 들어가는 법 이런 거를 알려주셔 가지고 지금도 이 브랜드를 너무 잘 즐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오.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인연이 예. 브리스 님께서도 아르헨티나 친구가 라운지에 들어와서 당황해 가지고 계정 만들기를 잘 유도해 준 그런 추억이 있나 보네요. 예. 역시 우리 뭐 이 브랜드 또 사명이 또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 MC가 아니더라도 그죠? 예. 그나저나 이게 무야호 쿠키님이 그동안 활동하신 내용만 내가 이렇게 뒤로 막 넘겨 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1 시간이 넘을 것 같아, 이것만 말하라 해도. 근데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 좀 다시 좀 약수를 해 주세요. 예. 아 네. 지금 제가 활동하는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제가 이 브랜드 인플루언서 시절 전에 했던 만약의 땅 영상이 있어요. 지금 이 네. 브랜드 유튜브에 만약의 땅이라고 웹드라마를 치시면은 아직도 이 브랜드 유튜브에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2 화에 여주인공 친구 역할로 잠깐 목소리 출연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랑 제 캐릭터 그걸 그때 사진이 보셨구나. 출연을 하게 되는데 되게 그게 저한텐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그거랑 동시에 제가 또 인플루언서를 하기 전에 제가 돌싸움 축제라고 실제로 이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따오셔 가지고 제가 거기서 신앙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오프라인 신문에도 기사가 났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 브랜드하고 연관된 행사였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 브랜드하고 연관됐다기보다는 그 돌섬 달빛 축제라는 걸 하는 행사 그 지역에서 음. 그 여기 계시는 어떤 한 분께서 지금은 이 브랜드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닉네임은 쪼끔 따로 그렇고요. 그분이 제가 직접 행사를 따오셨어요. 그래서 그 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모으다가 제가 그때 이 브랜드에서 막 쿠시쿠시라고 신앙송을 제가 많이 하고 다녔어요, 방에서. 음. 그때는 좀 이 브랜드가 이렇게 강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통하는 그 가운데서 쪼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 때 이제 호스트분이 "아 크시크시 한번 해 주시죠." 하면 제가 이렇게 신앙송을 잠깐 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저한테 또 "같이 행사를 해 보자."라고 하셔 가지고 그때 이제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실제로 오프라인과 연결된 온라인 행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께서는 이 브랜드의 구석기인 무야호 쿠키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진짜 오래된 선조 인플루언서에 해당되십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물론 뭐 민두찌 님도 그러하신 분 중에 한 분이지만 더 오래되신 분인 것 같아요. 민두찌 님은 이 브랜드 생기기 전부터 그때 뭐라고 그랬지? 아무튼 이 브랜드 이름 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기서부터 또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브랜드가 원래 처음에 이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예예. 그래 가지고 나도 들었는데 뭐 내가 전혀 모르던 시절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셔 가지고 근데 맞다. 이 닉네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무야호 쿠키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 이게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많이 놀라세요. 사실 음. 제 무야호 쿠키라는 닉네임은 호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직접 지은 닉네임 같으세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지어진 이 닉네임 같으세요? 자동으로 지어졌는데 쿠키가 자동으로 뭐 무야호라는 자동으로 지어진 이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뭔가 인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아예 이 무야호 쿠키라는 풀 네임 자체가 자동 닉네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브랜드를 깔았을 때는 '이거 닉네임 어떻게 바꾸는 거지?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캐릭터만 꾸며서 제가 그냥 막 여기저기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음. 그러다가 이제 만약의 땅 PD님도 만나고 다른 분들도 저를 무야호 쿠키라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 버린 거예요. 나중에 닉네임을 음. 바꾸는 거를 알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좀 늦었어요. 이미 "무야호 쿠키는 너무 나다."라는 거를 알려져 가지고. 네 너무 많이 알려져서 '아 닉네임을 바꾸면 좀 혼선이 좀 있겠다. 그래도 나를 무야호 쿠키라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 브랜드 내에서는 무야 쿠키 이 닉네임이 결국 내 이름인 건데 바꾸기엔 쪼끔 늦은 감도 있고 다른 분들한테 좀 기억이 되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저희는 아예 그 초기에 맨 처음 자동화되던 닉네임이 이제 저의 닉네임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 또 인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야호 쿠키님이 이렇게 오래전에 뵀던 분이라고 생각도 되면서도 이 무야호라는 이렇게 자동 생성되는 닉네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이 나중에 들어오신 분인가?' 이게 혼동되는 막 이게 겹치는 그런 시절이 많았어요. 예. 아 그때 나영님도 지금 오셨네. 네. 지금도 무야호 쿠키라는 닉네임이 쪼끔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음. 제가 무야호 띠고 쿠키로 이름을 6월 달 제가 작년 6월 달 이 브랜드 행사를 하면서 또 가운데 음. 띄어쓰기를 해 가지고 좀 저만의 유니크함을 또 줬던 것 같아요. 띄어쓰기 한자로 차별화를 하셨군요. 예. 아 띄어쓰기 한자로 검색될 때 노출되는 상단 하단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아무튼 뭐 오래되신 분이다 보니까 별걸 다 아시네. 브릭스 님이 같은 상기인데 저도 모르겠네요. 브릭스 님 이분은 같은 상기 아닙니다. 이분은 진짜 구석기이십니다. 1 기부터예요, 1 기부터. 아 저 인플루언서 활동한 거는 3 기부터 맞아요. 아 그런가요? 아 올해는 됐어도 그때는 그냥 일반 유저였고 상기부터 활동을 하셨구나. 아 제가 착각을 네네.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인플루언서보다도 좀 이렇게 소통으로 '소소하게 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제가 이 브랜드를 이제 1 기, 2 기는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이 브랜드를 새벽까지 하는데 차라리 돈을 벌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어허. 생각을 해서 3 기를 도전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자 홈세님도 들어오셨고 나요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얘들 다들 반갑고 오늘 초대 손님 무야호 쿠키님하고 진짜 옛날 이 브랜드 초창기 시절부터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때 시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막 질문하셔도 돼요. 예예예. 상기 때 나요미랑 쿠키님이랑 이프 중학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네 브릭스님이. 야. 맞아요. 오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우리 여기 브랜드에서도 전부 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저하고 친하신 분들이고 비마님 뭐 나영호님 다 상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몰랐던 일들도 물론 민수 씨만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무야호 쿠키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워낙 또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니까 채팅창에 이렇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은 같이 또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쿠키님 뒤에 사진이 바뀌었어요 제가. 바꿨어요. 요거 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줄래요? 네. 아 이거는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저 작품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글라스 데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음. 저게 용도는 어떤 다이소 용도로 만드신 거예요? 용도는요. 사실 그때 한참 글라스 데코로 꾸미는 그런 게 막 SNS 굉장히 유행했어요. 좀 음.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글라스 데코 느낌으로다가 했는데 제가 이거는 제가 디즈니 작품 중에 저 미녀와 야수라는 그림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저 닉네임 음. 저 미녀와 야수라는 그 영화를 저 줄거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야수인 상태에서도 사랑에 빠진다라는 줄거리가 다른 공주 이야기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좀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인데 제가 좀 이 글라스 데코를 해서 실제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고 '아 이걸 한번 해 보자.' 하고 포스터를 하기 전에 저 가운데 끝에 보시면요. 지금 가운데 캐릭터들이 있고 그 위에 장미랑 끝에 좀 이렇게 황금색으로 둘러져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거를 네네네. 제가 아이패드로 미리 어떻게 그릴지 구상을 해서 선을 따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상을 한 걸 가지고 이 뒤에다가 A4 용지로 그걸 인쇄를 한 상태에서 이제 글라스 데코로 하나하나 섬세하게 작업을 했어요. 그걸 다이소에 파는 글라스 데코로 작업을 했어요. 와우.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외곽선 밑그림이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그린 거네요. 그죠? 그쵸. 처음부터 음. 따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따서 제 아이패드로 미리 그림을 그리고 또 그다음에 글라스 데코로 작업을 했어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기도 하고 소중한 작품으로 기억되겠네요. 이것을 지금 본인이 네. 소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아니면은 아이들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이때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어 가지고 제가 소장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화장대 위에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오. 대학교도 전에 고등학교 때 만드신 작품이라고요? 대단하시다. 잠깐만요. 채팅창 좀 읽을게요. 어 오기 전 소비마님 제가 오기 전부터 계셨던 것 같아요. 맞죠. 그때는 채팅창도 진짜 없었어요. 맞아요. 나야오 님은 호몽님 분유 드시던 시절부터 계셨던 무야호 님은 맞아요. 네. 엄마 젖 먹던 시절부터 있었던 무야호 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쁘 분유. 브릭스 님이 쿠키님 그림 못 그린다는 건 기만과 엄살이 다른데. 어. 본인이 그림 솜씨가 꽤나 저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림 솜씨가 없다고 생각되세요? 그 다른 미덕에서는 "나는 그림 솜씨가 없어." 막 이런 이야기 하셨나 봐? 제가 미덕을 하면서 그림이 잘 그려질 때도 있고 못 그려질 때도 있는데 못 그려질 때는 "아 저 그림 너무 오늘따라 못 그리네요." 하면서 얘기하셔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옛날에는 좀 그림 많이 못 그린다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그리다 보면 사실 뭐든 계속 하다 보면 늘잖아요. 이 그렇죠. 경력이라는 게 쌓이고 늘게 되는데 계속 제가 이 그림 퀴즈 미덕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씩 많이 늘어가는 게 제 눈에도 보여요. 맞아, 맞아. 그림 퀴즈를 계속 하신대. 그림 그리는데 달인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도 그 이렇게 합창단에서 노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제도 그런 소리가 나와서 차 타고 오다가 결혼식 갔다 오면서 목소리가 약간 발성 자체가 울림이 있는 소리로 쪼끔 변하게 되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오. 심하진 않은데 근데 그래서 성악가들 목소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쵸. 다르죠. 예 그런 것들이 평소 때 연습을 하면서 좀 울림 있는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변한다는데 저는 못 느꼈는데 제 목소리에도 쪼끔은 그런 구석이 있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 네. 그래요. 님의 찬양 너무 듣고 싶은데요? 노래하는 걸 듣고 싶다고요? 그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듣고 싶은데요? 다음에 무야호님 뭐 방에 한번 초대해 주시든지 그때 가서 이제 내 오늘 손님으로 모신 무야호 쿠키님 이야기 되지 제 노래는 여기서는 아닙니다요. 아예 안 넘어오시네요. 자 뒤에 또 그림이 또 바뀌었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는요.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 학생을 하고 있잖아요, 현생에서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작년에 이제 이프랜드도 하고 실습도 하고 굉장히 많은 현생과 이프랜드를 같이 동시에 했는데 이거는 제 이프랜드 작년 현생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 현생 때 실습을 갔어요. 저희 실습은 한 달 정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린이집 실습과 유치원 실습 이게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한 총 두 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한 달 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만 4세 이제 좀 딱 4 살, 5살 요런 애들 6 살짜리 맡았죠. 만 4 세니까. 만 4세 6살 반을 맡았는데 이제 딱 6살 친구들이 가장 중간 나이에다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때 친구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저 가운데 있는 저 머리 묶은 사진이 선생님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그려 줬던 그림이고 그리고 막 오른쪽에 이 큰 노란색 그림은요. 이 제가 실습이 다 끝나고 갈 때 저한테 편지를 주겠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종이를 직접 자르고 핵 붙여 가지고 큰 하트를 만들어 주셨던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네. 그죠? 그쵸. 사실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했던 거를 선물로 준다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되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누가 비마님이 호몽님 노래를 듣고 싶 사실 근데 그저께도 우리 합창단하고 저 캠핑 글램핑장에서 뭐 하면서 노래방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당분간은 미드할 때 노래는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더라고. 음. 미주권은 미주 4천 유치원 1년 됐는데 아직 죄송해요. 제가 이거 못하는데
이주권 유치원이 1 년제인데 아직도 3 년제 유치원이 어색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유치원 나이가 인제 인제 올해부터 인제 만으로 나이가 변하면은 우리 표기법도 쪼끔 혼선이 덜하겠지만은 어쨌든 한국 나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나연님 썸씽을 가지고도 제가 틀어 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부끄럽지 않게 팍팍 틀었는데 요즘 다시 들으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쪼금 더 연습해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자 무야호 쿠키님은 썸씽 노래방 아시나요? 아 네 알죠. 음. 그때 나야호 님하고 다른 분들 이제 브릭스 님도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썸씽으로 그때 미드업 하시면서 막 하셨던 거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브릭스님하고 다솜님하고 짝꿍으로 나와서 노래도 불렀었고요. 막 그때 비마님은 그때 짝꿍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또 같이 해 가지고 우승하셨다고 하셨던데 브릭스 님이. 예. 그때 우승했어요. 진짜 랩 잘했어요. 예. 헐 랩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로 다솜님하고 참 친하게 됐잖아요. 예. 아무튼 대단한 좋은 경험인데 나양호 님이 지금 뭐 너무 현생 일이 바빠 가지고 근데 그 노래방을 다시 해도 참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또 재주가 다양한 나양호 님 돼 가지고 요즘에는 또 뭐 일본 깡패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고 살더라고요. 음. 자 다음 장 한번 넘겨 볼까요? 이 그림은 뭐죠? 아 이것도 제가 취미 삼아 그린 건데 제가 사실 이 프렌드에서 그림 퀴즈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거의 크로키 수준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그림으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음. 얘도 사실은 이 프렌드를 하기 전 이제 처음 첫 작품이었던 저 디즈니 미녀와 야수 작품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렸던 작품인데 얘도 제가 저 스누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찰리 브라운 지금 뒤에 있는 이 살색 친구인데 사람 친구인데 이 찰리 브라운 너무 좋아해 가지고 제가 '좀 그려 보고 싶다. 어느 날 문득 그려 보고 싶다.' 하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려서 이것도 아직도 제 방에 벽면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쿠키님은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남기면은 그것을 또 오래 간직하시는구나. 그죠? 아 그럼요. 저도 그래서 이 프렌드도 그렇고 저희 호몽님하고 이렇게 캠프 함께하는 것도 너무 오래된 추억으로 제가 간직하려고요. 그래요. 좋아요. 저도 잘 녹화해 가지고 이런 소중한 추억이 오래 가져갈 수 있도록 잘 녹화를 편집을 해 볼게요. 근데 이 그림을 상세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펜이 들어가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많이 연습을 했던 어떤 그런 그림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 완성도가 굉장히 정말요? 높은 그림이에요. 예. 저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렇게 크로키를 거의 그리다시피 했는데 저 작품도 한 번 보고 그냥 한 번에 선을 쫙 따 가지고 그리고 바로 색칠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작품인데 저는 사실 그림을 진짜 그전까지는 아예 잘 안 그리다 보니까 저는 못 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저 때부터 좀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림에 대한. 음. 아니 진짜 유아교육과를 가지 말고 그냥 애니메이션 이런 데로 갔었을 걸 더 좋았을 건데. 아 또 유아교육과를 유아교육과가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애가 아 어릴 때부터 좋았어요, 아이들이? 놀랍게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계기가 되어서 유아교육과를 가신 거예요? 아 나연님께서 유화교육과라고 너무 유아교육과. 센스이신데요. 어. 저는 인제 유아교육과를 가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사실 이제 부모님이 유아교육과 이제 고3 때 대학교를 써야 되는데 이제 고2 때쯤 이렇게 생기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때 예. 이제 "유아교육과를 어떻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고1 때까지는 이제 심리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또 심리학과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과잖아요. 이게 보통 대학원까지는 그렇죠. 무조건 대학원까지 보통 필수 가게 되죠. 네. 네. 보통 필수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루트라서 사실 이제 대학원까지는 그때는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이제 "유아교육과는 어떠냐? 너가 임용을 보고 이제 공무원을 하면은 교육 공무원을 하면은 그래도 쪼끔 이제 워라밸이나 이런 게 괜찮지 않겠냐?"라고 제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도 좀 더 저를 잘 모르던 시대라서 그럼 그렇게 한번 가 볼까?" 하고 그렇게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도 막 그렇게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길 가다가 보면 '아 그렇구나. 귀엽다.'
요 정도였거든요. 부모님이 이 직업이 뭐 그런 쪽은 아니셨죠? 아 저 부모님도 공무원이셔 가지고 그런 어. 영향을 더 크게 받았던 아니 것 그러면 같아요. 차라리 그 뭐지 교육대학교 가 가지고 워라밸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초등학교로 가야지. 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은 뭐 그거 끝난다고 해 가지고 바로 막 퇴근하고 이런 거 아닌데 초등학교 아 선생님은 4시 네. 반만 되면 퇴근하더라고. 근데 임용을 보면요. 이게 네. 보통 어린이집 사립은 그래요. 사립은 야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네. 임용을 보면요. 사실 초등학교랑 봉급이랑 복지 시스템이 똑같이 가는 거라서 오. 초등학교랑 가르치는 그 대상이 좀 어린 영유아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럼 더 일찍 퇴근해요? 4시 반 전에도 퇴근해요? 애들은 아니요, 그렇게까지 아니요. 늦게까지 안 있잖아. 어우 애들 굉장히 늦게까지 있어요. 특히 사립은 되게 막 10 시까지도 하고 그래요, 요즘 그러니까 사립은 아이들은. 말고 지금 임용고시 치고 가는 데는 대체로 국립이나 공립이잖아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네. 보통 그래도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 똑같이 4 지금 시 반 퇴근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초등학교 네. 4시 반 선생님이랑 퇴근인데 이제 초등학교는 사실 4시 반까지 거의 담임 선생님이 애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유치원은 한 1시 반 정도까지만 아이들하고 이렇게 직접 있다가요. 1시 반 이후로는 방과후 교사 선생님이 따로 있으셔요. 그래서 그 음. 방과후 교사 선생님이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고 이제 정교사 그 1시 반 오전에서 1시 반까지 아이들을 보는 정교사는 또 따로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는 사실 저희가 서류 작업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관찰 일지도 써야 되고 행사 안내장도 써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은 서류 일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보통 서류 일지나 아니면 행사 준비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좀 업무적인 사료 업무적인 업무를 보다가 4시 반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남들이 완전히 부러워할 워라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이구나. 나는 몰랐네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네. 저희 아내도 사실은 유치원 선생님 출신인데 결혼하고 나서 바로 뒤에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유치원 교사로서의 생활은 그러니까 아가씨 때 하고 저하고 결혼했던 몇 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는 인제 한창 경력자들이 됐다가 유치원 선생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쿠키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상황을 또 시절도 옛날이고 이래서 잘 모르는데 저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 너무 신기해요. 예. 아 그래서 정말 너무 일찍 퇴근하고 너무 좋은데 사실 그만큼 업무 강도는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음. 직업들도 다 똑같지만 굉장히 업무 강도가 세서 제가 고민을 했던 초등학교 부분이었어요. 교사님의 임용 교시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똑같이 제가 예상키로는 이렇게 유치원 교사님들도 상당히 임용 교시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맞을까요? 그쵸. 경쟁률이 이제 볼 때마다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똑같이 임용고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1 년, 2 년은 넉넉잡아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아. 되신다고 하셔도. 오늘 쿠키님 때문에 나도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말고 유치원 교사 임용 고시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 비마님께서 화단님이 쿠키님하고 목소리가 같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쿠키님 뭐 화단님 잘 아세요? 아 그럼요. 저희 같이 콜라보 미트업도 진행을 하는데 네네. 저도 화자님이 처음 이프렌트에 오셨을 때 어떤 제 이제 친한 이프렌즈 분께서 저한테 "화자님이라고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저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다. 제가 어. 속이고 한 1인 2 역으로 지금 이프렌드를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이후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렇구나. 목소리의 유사성에 의해서 또 친해지신 사이구나. 아 그럼요. 나는 누구랑 목소리가 똑같을까? 나는 아직 발견 체크님 어서 오세요. 체크님이랑 나랑 목소리가 비슷한 건 아닐 테고. 그러려면 체크님한테 못 오가는 소린가? 아무튼 나이가 좀 있는 사람한테서 찾아볼랍니다. 예. 브릭스님. 제 목소리가 너무 특색이 있으시다고요. 그래도 이게 부산 사투리도 약간 들어가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산 사투리도 아닌 것이 뭐 짬뽕 비슷한 소리인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요. 그죠? 예. 뒤에 또 사진이 바뀌었네요, 쿠키님. 음. 아 이거 제가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자 가장 애정하는 사진 중 하나인데요. 이거 네네. 제가
제가 사실 서울 이태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이구 큰일 날 뻔한 또 분이시기도 하네 이거. 예. 다행히 어떻게 그날 할로윈 때는 안 가셨나 봐요. 아 그럼요. 그때는 제가 안 갔는데 이게 또 작년일 거예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뭘 많이 했네요.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작년 여름에 제가 이태원에 또 가 가지고 사실 저 이태원 남산 보이는 타워 보이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오르막길을 오르고 올라야 볼 수 있는 구도인데 저걸 보려고 제가 이태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사진만 딱 찍고 바로 이태원에서 나와서 집에 갔어요. 제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그 잠깐 사이에도 이태원에서 저 구도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이태원 가서 어디쯤에서 봐야 돼요? 해밀턴 호텔 못 가서예요. 어디쯤이에요? 이 위치가 나오려면은? 아 이게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딱 제가 이태원 메인 이태원 도로에서 조금 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쪼끔 아.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 건물 위주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니 용리단길은 난 모르겠는데 경리단길은 들어봤는데. 민노님이 용리단길 어디라는데. 아 어디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음. 왜냐면 제가 저기 위치를 저는 알아요. 저는 아 그래요? 어떻게 걷다 보면 나오는지 아는데 음. 저기가 어디라고 딱 집어서 보질 않아 가지고 저랑 나중에 같이 가신다면 제가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나중에 그런 또 만남까지 한번 이루어지도록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기약해 볼게요. 훈섭 님이 네네. "이태원에서 한남동 넘어가는 곳 같아요." 그래서 비슷해요 지금? 이태원에서 한남동 비슷한 것 넘어가는 같아요. 음. 그래. 진짜 그 이태원에서 계속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오르막길 오르면 아예 그렇게 다른 동네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작년 사실은 그 할로윈데이 12.9 사태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는 한데 그때 어떻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왜 그때 이렇게 이태원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때는 이렇게 참석을 안 하셨을까요? 네. 저 안 그래도 제가 이태원 할로윈 때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통금이 있어요 사실 모모님 제가. 음. 어머니랑 아버지 저희 같이 이제 사는데 통금이 있어요? 네. 네 음. 이제 신데렐라보다 못한 11시 10시 통금인데 사실 이때는 할로윈을 즐기려면 좀 저녁 때쯤 이렇게 많이 즐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저는 '아 시간이 너무 빡세다. 못 갈 것 같다.' 하고 못 갔는데 정말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슬픈 참사가 일어났었던 그러게요. 거죠. 한편으로는 다행 같아도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인제 대학교 인제 졸업반 가까이 되어 버렸는데 이 보통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면 홍대에 가서 나이트도 한번 가 보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통금 때문에 제대로 못 해본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너무 많아요. 저는 친구 집에서도 자본 적이 없고요. 음. 친구랑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요. 나이트 클럽 이런 거는 아유 발도 들여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쉽죠. 근데 이게 또 나이 들어가 추측맞게 또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송구스럽긴 한데 한 번도 그 부분에서 파격, 탈출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좀 성향이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좀 거역하면 그래도 부모님이 음. 슬퍼하시니까라는 좀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하고 제가 막 사건 막 갈등 상황 이런 거에 부딪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제가 포기하고 적응하고 그 안에서 그 통금이 있기 전까지의 시간을 알차게 쓰면 사실 뭐 밤에 뭐 클럽을 가거나 밤에 여행을 가거나 이 정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충분히 재밌게 많이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막 이렇게 제가 막 '아 무조건 데모를 해 가지고 무조건 나 나갈 거다. 통금 따위 없다.'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야 이거 참 진짜 요즘 보기 드문 보기 드문 효녀에다가 진짜 긍정적인 학생을 내가 만나 보게 되네. 어 이거 보물을 만난 기분이에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브릭스님은 그때 홍대에 있어 가지고 NFT가 살아준 케이스라고요. 그래요. 브릭스님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도 23 아내와 사귈 때 통금 시간 맞추라고 힘들었지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랬네. 나영호 님도 그랬어요. 진짜요? 저도 아내 만날 때
우리 아내의 통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았어요? 몇 시인지 아세요? 이미 사회생활 하고 있었는데도 통금을 8 시에 맞춰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칼퇴근하고 내가 그때 부산 동네에 있을 때인데 영도까지 막 차를 몰고 쏜살같이 다녀가고 겨우 1 시간 만나고 집에 들려주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탈출시키려고 내가 3 개월 만에 결혼을 해 버렸답니다. 어머. 결혼할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 통금이 말도 안 되는 억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쿠키님 그 통금을 언제쯤 해방시켜 준대요? 아 결혼하면요? 결혼하면은 그치. 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만나자마자 3 개월 만에 결혼을 할 아 저 사람. 3 개월 만에 결혼을 해 버려야 되나 봐요. 맞아요. 근데 뭐 해외여행도 아니 근데 맞아. 대학교 때 이렇게 뭐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는 핑계로 뭐 해외여행 이런 것도 가 봄직한데 그런 것은 안 가 봤나? 요? 저 한 번도요. 저 집 밖에 이제 저희 지역을 잘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뭐 참 오늘 질문하기가 상당히 송구스럽네. 너무 보석처럼 키우는 것 같은데. 아 그쵸, 그쵸. 저도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장점도 있긴 한데 장점은 좀 그래도 제가 좀 막 이렇게 아무래도 통금이 있고 좀 속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이 위험한 상황이 별로 없는 게 장점이기도 그렇긴 한데요. 하겠어요. 예. 이제 단점은 대신 이렇게 쳇바퀴 도는 삶을 살면 뭔가 이렇게 '도전적인 거를 깨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단점이 쪼끔 있어요. 예. 아까 미녀와 야수 그림을 좋아했던 이유를 알겠다. 지금 나영께서도 빨리 구출해 줄 야수를 만나야겠군 이러는데 그 야수를 그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아 맞습니다. 저 구해 줄 야수 구합니다. 급구, 급구. 브릭스님 야수를 구한다는데요? 많은 남자들이 아무튼 쿠키님을 구해 줄 대상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체크님도 보고만 계시지 말고 쿠키님 이야기 재밌으면 채팅창에 글도 좀 남겨 주세요. 음. 저는 해골이지 야수가 아니었으니 무슨 소리야. 아이고 참네. 자, 아무튼 이태원 사진을 들은 거 야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계절은 언제였어요, 이게?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올라갈 때 굉장히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하지만 꼭 음. 참고 올라갔습니다. 저 장면 하나를 위해서. 제가 연말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하얏트 호텔 갈 때 이태원 해밀턴 호텔을 지나서 이렇게 CJ 있는 쪽으로 해서 하얏트 호텔에 올라갔는데 참 해밀턴 앞으로 지나갈 때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좀 음. 다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다음 장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메타버스 위드 이 브랜드라고 했는데 뭐예요 이게? 사진이? 이거는요. 제가 여기 메타버스 이 브랜드를 이제 저 고영두 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네네. 고영두 대표님께서 이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특히 이 브랜드에 관련해서 실제로 책을 쓰셨어요. 그때 음. 제가 이 브랜드인들 중에 인터뷰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받고 이제 질문지랑 사진 몇 개를 이렇게 전송해 드렸는데 저도 몰랐는데 책이 나오고 나니까 저 표지가 저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거 완전 신기하다." 하면서 제가 저 고영도 대표님께서 "아 저 너무 제 캐릭터가 저 표지와 너무 잘 어울렸다."라고 해 주시면서 저한테 실제로 책 한 권을 저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 되게 어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표지에 근데 사실 제 얼굴이 브릭스님은 들어간다는 게 보자마자 표지에 덜덜덜이 적었는데 나는 한참 눈을 찌게 뜨고 해도 그걸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저 표지에서 제가 포인트예요. 그래요. 그래 나 죄송합니다. 몰라 봬서. 근데 꼴랑 책 한 권 받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이 초상권을 쓰고 책 한 권으로 땅 떼었다는 건 너무한데? 밥이라도 그래서 싸드시고. 너무 소중한 책을 제가 받게 돼 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음. 이게 또
내 같은 사람은 좀 더 요구를 했을 것 같은 이 속물근성이 또 갑자기 동하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또 인연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항상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을 제가 지금 요즘 이거 발표할까 말까 하는데 요즘 사실은 좀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와. 올리비에님 방에 늦게 합류를 해 가지고 왜냐면 작년부터 좀 쓰고 마치고 싶었는데 그게 마감 효과가 안 났던지 아프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도저히 시간을 자꾸 늘어지길래 올리비에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좀 늦었지만 합류시켜 달라. 그래서 나도 2월 달에 좀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내 자신을 좀 채찍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했더만은 올리비에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쓰는 제목 가제인데요. 아직 제목이 확정됐는데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시니어 인플루언서다." 인플루언서라는 게 나는 인자 젊음의 어떤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해석인데 나이는 먹었지만은 지금 쿠키님하고 같이 이렇게 토크쇼도 진행하고 하듯이 나이를 뛰어넘어서도 좀 젊은 생각과 소통 젊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산다는 그런 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참 힘든데 지금 열심히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쿠키님 또 이런 어떤 고영도님의 책에 이렇게 등장해서 하나의 또 인생에서 스토리텔링이 생겼다는 것에 축하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브랜드 안에서 많은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너무 영광이었어요. 저의 음. 그 스토리텔링이 거의 됐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인자 13,500 원에 살 수 있다는 14,230 원에도 살 수 있네. 고영도님 책을 이야기하신 거 그죠? 예. 다음 장. 요 부분은 뭐예요? 내가 이 부분 책 예. 이게 제가 지금은 이제 현상이 너무 바빠서 운영을 잘 안 하고 있긴 한데요. 아까 제가 이태원 사진도 보시면 지금 여기에도 있다시피 제가 이제 취미 계정으로 인스타를 운영을 했던 계정이 아직도 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막 그렇게 막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계정을 굉장히 자주 운영을 하진 못하는데 제가 찍다가 너무 예쁜 사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음. 좀 저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여기 하다 포토하다 계정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게시물이 뭐 22 개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서 홀라당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 네네네. 팔로우도 해 좋아요. 드릴게 나중에. 그 그나저나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이것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면 DSLR을 가지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폰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음. 그래도 이렇게 솜씨 좋게 찍으셨구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저는 심지어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사진이 많으니까 사진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이 채널은 이 브랜드하고 관련된 그램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제 무야호기 계정인데 요즘에는 좀 이제 그림 퀴즈로 제가 미더을 하나로 통일돼서 이루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이렇게 그림 퀴즈에 관련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저도 뭐 개인 계정하고 막 이게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완전히 짬뽕이 되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시 어찌해 주지도 못하는데 한 번은 좀 이렇게 쪼끔 저를 위해서라도 좀 분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는데 이미 늦어 버렸어요. 예. 애초에 뭐 그래도 한동안 아직 방치됐던 네. 인스타를 이 브랜드 하면서 열었더니까 뭐 사실은 이 브랜드 인스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음. 다음 장 한번 또 넘겨 볼까요? 이게 애들하고 실습 나갈 때 찍었던 사진인가요? 네 맞아요. 지금 저기 무궁화 쿠키 붙여 놓은 게 전데요.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실제로 제가 직접 수업을 준비를 해서 수업을 시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음. 저기 손에 보시면은 손에 손 인형이 있어요, 남자 인형이. 음음. 저게 제가 맞았던 아이들이 아무래도 연령이 쪼끔 이제 만 4살 정도 되니까 아직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잘 속아요. 그래서 저 인형을 그렇구나.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성대모사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대답도 막 평소에 제가 얘기하면 좀 중간 톤으로 막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토니 형이 얘기하면은 막 "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굉장히 제가 잘했다. 하길 잘했다." 하는 수업 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현생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거야? 아니면 이런 가면을 쓰고 한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 제가 실제로 현생은 당연히 제 얼굴이었는데 그죠. 저는 이제 이 나는 브랜드에서는 무야호기라는 얼굴이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제가 음. 저렇게 입혔습니다. 실제로는 더 이쁘시죠? 아 그럼요. 실제로는 제가 절세 미인이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브릭스 님이 역시 영의 UFC 사진대 우승자다. 나는 UFC 사진대를 잘 모르겠는데 쿠키 님 뭐죠 이게? 그게 브릭스 님께서 하시는 미덕이셨었는데요. 지금도 저번에도 1회 하시고 막 하셨는데 이제 음. 브릭스 님께서 사진 대회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음. 제가 참가를 해 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브릭스 님이 뻔뻔 쿠키 이래 놓고 나야오 님은 또 세금 전략 절세 미녀는 또 이게 뭐지? 이게. 아 제가 절세 미녀라고 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세 절세 미녀는 알겠는데 나야오 님 세금 전략은 또 뭡니까? 어. 세금 절세. 세금을 그 절약했다. 절세. 네네네. 뭐 이 아저씨가 참 말 가지고 이상하게 노시네 진짜. 브릭스 님 곧 3회 나간답니다. 참. 오늘 이야기 너무 즐겁는데요. 이거는 동영상으로 됐었는데 내가 동영상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오늘 이렇게 수다 떨다 보면 동영상 틀어 드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요게 어떤 사진인지 그때 뭘 했던 건지 한번. 아 이것도 제가 사실 저희 유아교육과가 이제 부모님도 아시지만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그렇죠. 작품도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조별 과제로 만들었던 수많은 제 유아교육 교구 중에 하나인데 얘는 실제로 제가 본드는 동영상에 보시면요. 이 실들이 몸통 하나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을 움직이면 몸통이 하나씩 이렇게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음. 저희가 교구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이 벌레를 가지고 수업 시연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로 어떤 수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어. 현생에서 참 이렇게 흉측한 지네가 이렇게 교구로 변하면 이렇게 이쁘게 변하네요. 그죠? 아 저게 아마 수교구였을 거예요. 지금 음. 저기 신발 신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 신발이 이제 좀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저걸로 좀 일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저게 신발을 신고 있는 개수가 있다 보니까 저게 아마 수학 그런 수업에 쓰였던 시연 고교인 것 같아요. 음. 고정 도르래가 떠오르죠. 이렇게 브리스님이 했는데 아무튼 이게 발이 막 움직여요. 동영상에 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아. 대리사님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원리를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원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착한 마음이 되어야지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답니다. 그죠. 아무튼 아까도 우리가 시작 전에 말했지만은 이제 막상 유치원 교사가 되면은 교재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 시간을 잘 차지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 아내는 완전 달인이었는데 진짜 빨리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손이 빨라요. 예. 근데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왜 안 들어왔지? 이상한 아주머니네. 원래 들어오세요? 네. 가끔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더만은 밖에 저는 다른 공간에 있는데 같은 집이지만은 안 들어오셨네. 대리사님 와 주셔서 반갑고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천식이 님도 반갑고 짜그리 님도 반갑습니다. 너무 정겨운 닉네임이 드시는데. 그래서 둘 다 팔로우 좀 해 드리고요. 제가 처음 보는 오늘은요. 어 아이들과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평소 때는 이 브랜드 안에서는 그린 키즈로 유명하신 이 브랜드의 이게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데 조상님, 구석기신 아무튼 우리하고 쿠키님하고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 아 다음 장 또 넘겨 볼까요? 사진이 2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제 현생 실습할 때 아이들과 같이 있었던 사진인데 아이들은 정말 좀 어른들 처음 보는 어른이어도 굉장히 손을 잘 주는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아이들 손을 잡을 때 그렇게 되게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전생 아무튼 유치원 선생님 하셔야 되겠다. 정원님, 방귀드는 남자님
또 다른 정우님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다원 님도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예비 유치원 선생님 아직은 이제 학생입니다마는 이렇게 근데 뭐 꼭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은 엘리베이터에서나 밖에서 아이들만 보면 그냥 좋거든요. 아이들은 아 원래 이쁘고 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더 그렇게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또 그렇게 콱 쑤십니까? 젊었을 때부터 아이는 좋았어요. 아 그런 거죠? 예예. 맞아요. 예. 마지막 장이다. 이 마지막은 제가 좀 줄여서 보내겠 이거는 블로그 제가 이제 기자단 네. 네 얘기를 해 주시죠. 2023 년부터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네네. 이제 이 프렌드를 하면서 대외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다른 대외 활동도 좀 찾다가 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취미 계정이긴 하지만 사진 계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메타버스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 기자단 거기에 발탁이 돼 가지고 전문 필진으로 이제 일반 기자단이 있고 전문적으로 쪼끔 더 전문적인 기자단이 있는데 전문 필진으로 합격이 돼 가지고 이제 2023 년에는 기자단 활동도 같이 하게 됐어요. 잠깐만 이 도 블로그 기자단이 뭐예요? 이거 앞에 뭐가 상 생략된 거예요? 네네네. 제가 저희 지역은 가렸지요. 아 어디 지역 이름의 도네요. 그죠? 네네네. 인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글자가 잘려 버려 가지고 '도 블로그 기자단이 뭐지?' 이렇게 했는데. 아. 지금 요즘 이렇게 Z세대한테는 엔잡러라는 말이 뭐 오래전부터 인제 써 왔던 말이고 실제 이 브랜드 활동도 하고 또 인스타 활동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블로그 활동, 유튜브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 엔잡러라는 키워드하고 무야호 쿠키님하고는 어디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확대될 수 있을까요? 지금 블로그 기자단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엔잡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제 성향이 굉장히 맞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 하고 싶은 거를 통해서 제가 돈을 버는 그런 수단이 되게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살아있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앞으로도 엔잡러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 남은 1년 동안 아직 학생인 1년 동안 그래서 더 좀 엔잡러스러운 저를 많이 발견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도 제가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모티콘도 이제 하나 좀 생성해서 카톡에 한번 올려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무튼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그런 삶을 갈구하고 또 이렇게 항상 하나씩 하나씩 이뤄 나가면서 살고 있으니까 쿠키님도 이미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뜻을 하나하나 이뤘을 때 훨씬 좀 더 성장된 어떤 쿠키님이 되시지 않을까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제 감사합니다. 질문지 내용을 거의 질문을 못 했는데요. 사진은 지금 마지막까지 다 보여 줬고 질문지 내용 중에 쪼끔 특이한 게 내가 좌우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달라 했을 때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좀 독특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죠. 독립적인 사람이 되자. 음. 저는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앞서 얘기하면서 제가 통금이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 저는 좀 부모님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은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음. 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꿈꾸는 모습이 '독립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꿈꾸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제가 부모가 되면 제 자녀 양육관에 또 대입을 하고 싶은 그런 관점이라서요. 저는 음. 좀 제가 좀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음. 스스로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사람은 가장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타인에 의한 삶보다 제가 좋아하는 거에 의한 삶을 살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가장 사람으로서 제가 아이를 낳더라도 '사람으로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음. 100%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독립을 위해서 빨리 남자 친구를 사귀세요. 야수 구합니다. 야수가 실제 그러면은 뭐 이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 들을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시절에 남자 친구하고 사귄 적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또 제가 미인이다 보니까요. 남자들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죠. 예예. 그래서 사귀신 시절은 있죠, 통금은 있어도. 그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 안에서 최대한 재밌고 많은 걸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통금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건강 관리 아직 젊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건강 관리도 꽤나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요 부분도 한번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네. 저 건강 관리 제가 많이 썼는데 저는 이제 헬스장을 다녀요. 지금은 제가 쪼끔 이제 약 때문에 쪼끔 어지러움증이 쪼끔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분간 한 2 주는 운동을 못 갔는데 저 이제 헬스를 일 주일에 5 일, 7일 중에 5 일은 무조건 가는 편이고요. 그 5일 가 가지고 한 3 시간 정도, 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한 20 분에서 30분 정도는 유산소를 꼭 먼저 하고요. 그 유산소를 할 때도 이게 사실 유산소를 가장 효율성을 높이려면요. 똑같은 속도로 유산소를 유지를 하는 것보다 뭐 10 분은 뛰고 10 분은 걷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유산소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속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산소를 하고 저는 사실 유산소보다 근력 운동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근력 운동으로 다 채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은 거의 상체와 하체 모두 다 근력 운동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일 주일에 4-5 번을 가는데 한 3 시간씩을 그렇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섞어서 한다. 와 대단하신데. 대단하신데. 사실 제 사무실 2 층에 보면은 사무실 빌딩 2 층에 보면은 우리 일산에서는 제가 사는 곳이 일산인데 일산에서는 아주 유명한 플렉스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강사들이 막 오기를 즐겨하고 왜냐하면 기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이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진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쭈쭈빵빵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양반들 운동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내 머릿속의 이미지는 거의 그런 분들하고 비슷하게 무야호님이 운동을 하시지 않나 이런 싶은데. 아우. 근데 운동을 하면은 사실 엔돌핀이 많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이고 천식이님 뭐 북계까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는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열심히 떠들고 잘 이렇게 초대 손님하고 잘 노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이 이 지금 미더번 녹화가 되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또 혹은 또 무야호끼님 뭐 좋아하시는데 오늘 뭐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중에 또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유튜브에서 메타버스, 호몽 이렇게 채널을 줄이면요. 이때까지 출연하신 호몽 캠페인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다 1 시간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서 한번 꼭 한 번씩 봐 주세요. 그리고 오시면은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나도 이런 거 말하기가 어. 제일 부끄럽더라. 구독, 좋아요 하러 가야겠는데요. 시간 관리 이야기하니까 안토토라는 어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거 모르는 어플이거든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어플이에요? 저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리가 되게 저는 한 달 시간 관리도 하고요. 일 주일 시간 관리도 하고요. 하루 시간 관리도 하는데 그래서 한 달은 달력으로 시간 관리 스케줄을 표시를 해요. 무조건 일정이 생기면 바로 기록을 해 가지고 한 달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달력으로 하고요. 그리고 일 음. 주일, 2주 이렇게 주 단위는 이제 핸드폰에 리마인더라고 있잖아요. 이 리마인더를 통해서 제가 어떤 걸 이번 주에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얼마큼 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러고도 사실 하루에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에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저는 그 엔토라는 그게 개미 모양의 그런 음. 어플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적어 놓고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걔가 형광펜 기능도 있어 가지고 어떤 색을 칠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깔아서 저희 홈 화면에 아예 옆쪽 오른쪽 한편에 리마인더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어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한 번 더 넘기면 달력이 있게끔 그렇게 제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토도라는 이 어플을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가요?
저도 근데 제가 구글 플레이에서 제가 처음 본 거라서 아마 많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냥 뭐 구글에 있는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게 또 장점이 있나 보네. 제가도 한번 깔아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데는 되게 궁금해하고 뭐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신기하니까 저도 한번 깔아서 테스트 한번 저도 일정 관리, 시간 관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급하게 좀 말고 기념샷도 한번 좀 찍어 주셨으면 싶거든요.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예. 오, 진작 좀 이야기하시. 나는 혼자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아 가지고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1 채팅이랑 남겨 드렸는데 못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요. 자, 다 나오셨나요?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 막 있고 이러네. 음. 자, 그럼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하트부터 할까요? 네. 하트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오늘 진짜 열심히 이야기해 준 외야오 쿠키님 위해서 박수 하나, 둘, 셋. 이렇게 아직 졸업이 좀 남았고 그렇지만 미래에는 훌륭한 유치원 선생님이 될 것 같은 쿠키님을 위해서 최고의 엄지척 하나, 둘, 셋. 예. 쿠키님, 저는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쿠키님은 이 호몬 캠프 출연했던 소감을 이야기해 달라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호모 캠프는 나의 야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야수급으로 예.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톡으로 보시면은 조금만 또 선물도 날아갈 겁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빨리 가서 미접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오늘부로 잘 편집해 가지고 내일 오전 중이면은 아마 제 메타버스 호몽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기념으로 우와. 저는 편집을 엄청 빨리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우와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요. 일단 쿠키님은 나가시더라도 다른 분들 저하고 좀 더 대화하고 놀다 가셔도 됩니다. 제가 녹화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